식사를 마친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 있는가? 방금 먹은 그 패티, 정말 소고기였을까?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의심처럼 보이지만 이 물음은 무려 반세기 가까이 수억 명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왔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햄버거 체인, 맥도날드를 향한 오래된 의혹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패티가 이상하게 쫄깃하다. 냉장고에 넣어도 몇 주가 지나도 썩지 않는다. 온라인에 퍼진 이 이야기들은 언뜻 확인하기 어렵고 그래서 더 끈질기게 살아남는다고 추정된다. 하나의 의심이 또 다른 의심을 낳고 그렇게 도시전설은 세대를 넘어 커진다. 이야기는 1950년대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세일즈맨이 캘리포니아의 작은 드라이브인 식당에서 혁신적인 시스템을 발견했다. 빠르고 저렴하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철학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맥도날드는 100개국 이상의 4만 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긴다. 어떻게 이 가격에 소고기 패티를 낼 수 있는 것일까? 소는 기르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도축과 가공, 냉동 운송까지 더하면 단순한 산술로는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퍼져 있었다. 이 원가의 수수께끼가 의혹의 첫 번째 씨앗이 되었다고 추정된다. 의혹이 처음 도시전설의 형태로 떠오른 것은 1970년대와 80년대로 추정된다. 이 시기 미국에서 맥도날드 패티에 지렁이가 들어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 소문은 당시 맥도날드의 주가와 매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됐다고 알려져 있다. 지렁이 설은 결국 사라졌지만 의혹은 형태를 바꿔가며 살아남았다. 다음 세대에서는 소의 안구나 내장 부위가 섞인다는 설이 등장했고 이후에는 유전자 조작, 첨가물, 충전재 등 각 시대의 화두를 반영한 새로운 버전의 의혹들이 잇따라 생겨났다. 괴담은 시대마다 새 옷을 입고 부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의혹이 가장 폭발적으로 확산된 순간 중 하나는 2012년 무렵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분홍 슬라임, 핑크 슬라임이라 불리는 암모니아 처리 쇠고기 부산물 이미지가 인터넷을 통해 맥도날드와 강하게 연결됐다. 맥도날드는 해당 원료를 과거에 사용했으나 이미 이전에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이미지가 남긴 충격은 해명보다 훨씬 오래 지속됐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이 모든 의혹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검증되지 않은 영상 하나가 며칠 만에 수백만 건이 조회수를 기록하고 내 눈으로 확인했다는 댓글이 또 다른 공유를 불렀다. 진위를 따지기도 전에 수천만 명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속도가 생겨난 것이다. 맥도날드는 이 의혹들에 공식적으로 대응해왔다. 2012년 이후 회사 측은 공장 내부를 공개하고 재료 원산지를 공식 채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 캠페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식 입장에 따르면 패티는 100% 순쇠고기로 만들어지며 첨가물이나 충전재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 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실제로 식품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량 구매와 집중화된 공급망, 그리고 다른 메뉴나 가맹비에서 이익을 확보하는 비즈니스 구조 덕분에 패티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패티 한 장에서 이익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저렴한 가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대기업의 규모 경제는 일반 소비자의 경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식품 규제 측면에서도 맥도날드를 비롯한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각국 식품당국의 정기적인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체계 안에서 장기적으로 허위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물론 모든 검사가 완벽하지 않다는 반론도 함께 존재한다. 그렇다면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가설은 경제적 직관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슈퍼마켓에서 소고기 가격을 아는 경험에 기반해 이 가격에 진짜 고기가 들어갈 수 없다는 직관을 품게 된다. 이 직관은 일상적인 구매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의심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이 가설은 한 가지 중요한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수백만 톤 단위의 원료 계약과 원산지 직거래는
소매 가격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직관이 틀렸을 가능성을 이 가설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며 의심의 감각이 옳다고 해서 의혹이 곧 사실이 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 가설은 심리학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비하는 것의 정체를 알 수 없다고 느낄 때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블랙박스로 인식되고 이것이 의혹의 온상이 된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이 설명 역시 완전하지 않다. 많은 가공식품이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공정을 거치지만 유독 맥도날드를 향한 의혹이 특별히 집요하게 살아남는 이유는 따로 설명이 필요하다. 브랜드의 압도적인 크기와 편재성이 오히려 의혹의 집중적인 타깃이 되기 쉬운 구조를 만든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세 번째 가설은 미디어 환경 자체를 지목한다. 의혹은 논란을 통해 확산되고 논란은 클릭을 만들고 클릭은 또 다른 확산으로 이어진다. 해명보다 의혹이 더 자극적이라는 미디어의 근본적인 비대칭성이 도시전설을 사실상 불멸에 가깝게 만든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가설 경제적 직관, 심리적 불안, 미디어 증폭근 모두 일부 진실을 담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이 의혹이 왜 반세기 가까이 살아남는지를 단독으로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작동할 때 비로소 그림이 조금 더 맞춰지는 것처럼 보인다. 맥도날드 패티를 둘러싼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식재료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믿고 왜 의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실과 소문이 뒤섞인 시대,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생각했는가? 진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기 바란다.